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7월 24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요로 이제 알려드릴 내용들은 뉴욕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또 2분기에 기업 실적이 대거 보고되는 주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도 이미 있으시겠지만 공돈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요. 트위터에 더 이상 파랑새는 없다라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뉴스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이제 FOMC라고 흔히들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는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금요일에 조금 상승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11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이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투자자들은 연준의 7월 FOMC 회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서 지난달 한 차례의 휴식 이후에 내일 모레 수요일에 이자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지수 PCE도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기술, 교통, 음식 등 미디어 부분에서 발표되는 2분기 실적 역시 이번 주에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 산업 부문들이 2분기에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를 보여줄 것일 텐데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편이고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 중에 18%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해당 분기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대비해 7.9% 감소했지만 월스트리트의 기대치인 7.4%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우지수에 상장된 40%의 기업과 S&P 500 지수에 상장된 30%의 기업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주식시장 성공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 기업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이번 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치폴레 등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식음료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보잉 등은 이 트랜스포테이션 쪽, 즉 교통 부문의 건강 상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정확히 날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어닝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럽 증시는 대체로 소폭 하락 중인데요. 독일의 저먼 닥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영국의 FTSE 지수도 0.02% 하락했고요. 프랑스의 CAC 지수는 0.28% 하락하고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지수는 0.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1.51% 오른 배럴당 78.23달러에 거래가 됐고 9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보다 1.32% 상승한 배럴당 82.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로또, 유산, 보험금, 합의금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던 공돈이 생기면 정말 기쁘겠죠. 그 공돈이 잭팟 당첨금이든 아니면 보너스처럼 굴러온 수입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돈을 갖게 되면 일단 멈추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돈을 바로 쓰고 싶은 충동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갚아야 할 부채가 많아도 일단 기다려야 되고요.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점검하기 전까지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덩어리처럼 불어난 크레딧 카드 빚을 갚는 데 전부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비상금 용도로 비축해 두는 것도 재정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재정 악화를 대비한 비상금은 항상 필요하기 마련이죠. 저축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위기에 닥치면 다시 빚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보너스 수입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결정을 잠시 멈춤으로써 가장 좋은 사용처를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면 진짜 돈이 아닌 게임머니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잠깐 멈춤으로써 흥청망청 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멈췄다면 일단 보관하는 겁니다.
일단 이자가 붙는 은행 계좌나 크레딧 유니언 계좌에 넣어두는데요. 단기 인출이 가능한 안전한 계좌에 넣어두고 그 사이에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은 계획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요. 자녀 대학 자금, 은퇴 자금, 기부금 또는 돕고 싶은 친척 등으로 앞으로 발생할 재정적 필요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필요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고급 차량 구입이나 호화 여행에 대한 충동이 올바른 지출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세무 전문가나 재정 상담가를 찾아 문의하는 거죠. 아메리치에는 너무나 많은 재정 상담가들이 있죠. 세금 부과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법적 합의금 등 기타 보상금은 과세 대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기부하기입니다. 수중에 큰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하는 사람이 줄을 잇습니다. 자선단체 기부가 갑자기 생긴 큰돈을 사용하는 재정계획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가족이나 친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기부를 결정했다면 기부 한도를 정하고 기부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평소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이 기부한다고 해서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파티도 조금 즐겨보라는 얘기인데요. 스스로에게 조금은 사치를 부려보라는 그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트위터가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자, 오늘 트위터닷컴에 접속하는 분들은 먼저 플랫폼의 상징적인 이 파란색 새 대신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대문자 X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소셜미디어 기업을 44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로 스태프도 감축시키고 트위터가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요. 어제 트윗으로 X가 우리 모두의 독특함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는 트위터가 메타의 Threads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요. 트위터의 경쟁자인 메타가 이달 초에 인스타그램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활용하면서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았죠. 그래서 메타가 이 플랫폼을 개선하고 트위터의 미래에 대한 위험이라고 빨리 파악해서인지 트위터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